휴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것 또한 PCM 처음 들어갔을 때 대표님께서 이제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이 되게 정돈된 나라이지만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나약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은 솔직히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솔직히 남한테 관심도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외국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구멍인 거예요. 굉장히 큰, 이게 작은 구멍이긴 하겠지만, 이거를 진짜 크게 긴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큰 구멍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삶을 정말 피폐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휴먼 에너지가 어떤 것일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국에 2013년에 왔잖아요. 네. 2013년도에 제가 그때 2014년도에 지나가는 그 해에 제가 되돌아와서 2013년도에 자살률이라고 이런 것들을 제가 네. 검색해 봤는데 전 세계에서 1위더라고요. 자살률. 네. 그다음에 네. 암 환자가 암의 발병률이 2위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살률 1위, 뭐 암 2위 뭐 이렇게. 근데 그 순서는 어쨌든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계속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제가 23살 때부터 뭘 배웠다. 위대한 아까 이성에 대해서 제가 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의도가 중요한데 그 의도가 문제 해결을 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는 건 다양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군가 빌 게이츠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다음에 빌 게이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어봤대요. 그빌 게이츠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음에 빌 게이츠는 자기 같은 부자는 어디서 나오냐 물어봤더니 에너지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에너지 산업? 우리가 에너지 하면 뭐 무슨 배터리? 네. 예. 무슨 네. 에너지 하면 무슨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니 20대에 그런 게 와닿겠어요? 생각해봐요. 와닿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나름 나한테 계시가 그 에너지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나한테 어떤 계시로 들렸냐면 아 에너지 산업이 미래긴 맞는데 그걸 나름 나는 어떻게 합리화했냐면 휴먼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일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일 거야. 왜냐면 나는 그때 나의 장점을 봤거든요. 나의 장점. 나의 장점은 굉장히 낙관주의예요. 나는 굉장히 긍정적, 초긍정적이에요. 그 당시에 긍정적인 거는 제가 지금의 긍정적인 거하고 비교를 못할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그때는 오직 긍정적인 것만 있었어요. 회의주의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의주의적 경험주의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양면성, 심지어 세 가지까지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직 하나만 봤어요. 그게 뭐냐? 긍정이에요. 오직 긍정. 내가 뭘 목표로 하고 목적을 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때요? 그걸 계속 하려고 노력했던 거. 예, 그게 제 네. 긍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반대를 해도 그 반대하는 에너지마저도 분노 에너지마저도 저는 제 성공의 원동력으로 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를 다 이렇게 하고 나를 좋은 조언을 하고 지금도 들어보면 유용한 조언도 다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근데 그 유용한 조언을 했던 사람마저도 모두 다 나는 부정하고 그것마저도 나를 부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때? 더 긍정적으로 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휴먼 에너지를 내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왜 내 합리화를 했냐? 그 당시 제가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거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이게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몸 개그를 되게 잘했어요. 몸 개그. 그리고 얼굴로 개그를 했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런 거 피리 불고 막 이런 음악 교실에 들어가면 그 피리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 제 표정이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여기서 하면은 아마 막 깰 거예요. 놀랄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저런 표정도 있구나. 근데 그건 제 와이프 혹은 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 표정을 알아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사람을 여자들을 많이 웃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 당시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에 도취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트러블 생겨가지고 남자들끼리 싸운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좀 장난기가 좀 심했어요. 똥침도 음, 많이 하고 어쨌든 막 이래 뭐 어쨌든 장난기가 많은 만큼 실험 결과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기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웃기고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 특징.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웃기고 행복해 할 때 저는 거기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래서 제가 댄스 강사도 제가 되게 인기 있는 댄스 강사가 됐던 것도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댄스라고 하는 건 몸으로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 개그를 했고, 그리고 약간 댄스도 여자들의 또 이런 안무가 있어요. 여자들의 안무를 하면 제가 또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안무는 거의 게이처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어떤 기질이라고 할까? 예, 저의 어떤 탤런트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돈 하면은 내가 그 당시에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어 미래 에너지는 미래 비일 겠을 만큼 돈 잘 벌려면 돈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 자신감은 없었지만 휴먼 에너지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감 1등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때부터 내가 잘하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그걸 비전으로 삼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휴먼 에너지 100년 프로젝트라고 제 사무실에다가 그때 지하 사무실에다 그거를 칠판에 전체 그거 새겨 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예. 그걸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휴먼 에너지 100년 프로젝트.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 아주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휴먼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휴먼 에너지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행복 바이러스가 전달하려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음,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영어 회화라든가 이런 영어에 관해서 좋은 어떤 이런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공짜로 나누고 뭐 애들부터 시작해서 막 가르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뭐 과외도 해보고 막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냥 듣는 거랑 상대방을 실제로 그거를 복제해가지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게 만드는 건 차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못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실패한 프로젝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거를 동의하진 않아요. 문제는 해결이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도 사람들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도 음, 실제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2011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봤지만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그때 세미나에서 봤던 이유로 이 사람을 어때요? 그냥 서포트했지만 진짜 이 사람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뭔가 운동대회 나아가면 1등이 안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처럼 트럼프도 그냥 18명 공화당에 그냥 들어가는데 처음에 꼴찌였어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도 트럼프가 저걸 마케팅 도구로 뭔가 비즈니스에 활용하려고 저렇게 했겠지. 이런 의미로 그걸 받아들였지. 진짜 미국 대통령, 45대 미국 대통령이 될 줄은 제가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난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실제로 불가능한 미디어에서 모든 언론에선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고 트럼프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했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니까 옆에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게 안 봤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덜 해요. 그 당시에보다는. 근데 처음에 2014년도 15년도예요, 그때. 15년도에 트럼프가 이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저에 오히려 손가락질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휴먼 에너지는 어 이게 누구나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는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 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면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의 포트폴리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뭐 저 좋은 카페 가서 산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행복의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행복의 포트폴리오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감정의 포트폴리오, 그놈의 감정의 포트폴리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의 포트폴리오 네. 대다수는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감정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냥 흘러가잖아요. 방향이 네.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휴먼 에너지가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공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작은 성공부터 시작되는데 한 개인의 경제부터 살리니까 성공하더라고. 아, 이게 핵심이에요. 휴먼 에너지에서 행복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나름 내 주변의 사람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인간이 점점점 깊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작은 성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성공이 경제라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거를 너무 외면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피디님하고 소통하는데 우리가 돈 얘기, 경제 얘기,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소통했을 때 그 사람을 실제로 계약권까지 따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그 작업이 되게 복잡한 작업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순하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300자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늘 노벨상 받아야 되는 스크립트라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15년 차에 제가 이게 사실은 성숙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시작된,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휴먼 에너지 안에서 경제가 진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경제의 포지션은 단순히 경제만 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의 다음 단계는 다 원해야 돼요. 행복, 건강, 돈, 관계, 위상, 자유 다 원해야 돼요. 음. 예.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건 돈만 원하니까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휴먼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개념으로 지금은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제가 좀 정리해 드리자면 휴먼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잖아요. 네. 네. 예, 자살률이 많은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다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졌다. 그렇죠. 내가 뭘 못 가졌기 때문에 자꾸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못 가진 걸 가지다가 가지려고 하다가 똥을 피하다 똥차에 맞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휴먼 에너지의 가장 깊은 의미는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의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게 음.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공했을 때는 대다수는 운이에요. 우리는 상관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 혼자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만 있으면 예측이 쉬워요. 근데 태양하고 지구 주변에 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무슨 중간에 먼지도 있고 중간에 다른 별도 다양하게 많잖아요. 이렇게 네네. 되면요. 상관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는 우리가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돈 벌든 돈 못 벌든 좋은 배우자 나오든 나쁜 배우자가 연결되든 아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게 다 뭐냐? 운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 성공의 과거 이 배경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다 운이에요.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선택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깊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 의미. 우리가 깊어질수록 그냥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근데 처음에는 이거 사람들은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예? 다른 걸 원해요. 근데 건강을 잃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알아요? 협상하게 돼요. 아, 딱 원상복구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암만 치유해가지고 좀 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자녀들이 장가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 이미 하나님은 나를 건강한 상태로 줬어요. 음, 근데 내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다른 염려와 다른 스트레스를 계속 집중한 거예요. 심지어 자살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해돼요? 다른 질병이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질병과 다른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는요, 그때는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해요. 원점만 복구해 달라고. 근데 음, 원점을 일단 복구해 주면요, 실제로 그런 기회를 주면 다시 이 멍청한 인간은 또 감정의 포트폴리오에 당해가지고 또 멍청한 선택을 해요. 이해돼요? 네. 네, 네. 그래서 휴먼 에너지의 특징은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깨닫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 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휴먼 에너지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제가 지금 1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게 전달되려면 작은 성공, 경제를 성공시켜야 돼. 타인의 경제, 나의 경제. 저는 타인의 경제를 성공시키는 게 내 경제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내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인의 경제예요. 타인의 경제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는 물론이고 더 추가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작은 성공이고 그다음 더 큰 성공이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다 얻는 거예요.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만 얻었으면 그 작은 성공을 맛을 얻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산을 바라봐야 돼. 그게 뭐냐면 다 얻는 거예요. 근데 다 얻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다 얻기 위해서 다 쫓는 게 아니라 하나를 쫓는데 다 얻어야 돼. 전 제 수강생들한테 그거를 전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얻는 게 어떤 것일까? 예, 보다 휴먼 에너지 좀 어떻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유독이 좀 한국 사람들 이 휴먼 에너지가 많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또 그런 문화에 쩔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그렇고, 좀 비교하게 되고, 좀 이렇게 눈치 보는 것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 나 자신과, 저번에도 이제 그 죽음과 죽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먼저 일으켜야 잘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을 좀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네. 제가 우리가 이 휴먼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서 생각보다 어 좋은 정보, 좋은 글, 좋은 정보를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도 이게 출처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출처를 다 했는데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런 그 그거를 줘요. 이제 그 저희 PCM 추천 도서. 그러니까 PCM 추천 도서는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요약된 책들만 제가 추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 도서를 읽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핵심적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으로 읽어야 될 책은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책들을 보면 우리 좀 이게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저는 이 한 권을 사실 여러 권을 사가지고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요. 예. 그리고 나심 탈레브의 책은 한국에 나온 게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다양하게 여러 권 사서 계속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휴먼 에너지면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건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필수 음, 코스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딱 해가지고 설득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이게 필수 코스예요. 앞으로는 제가 가는 비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 방주에 저는 이걸 노아 방주라고 하는데 이 노아 방주에 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방주에 타는 사람들은 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고, 그리고 휴먼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이 비전을 타고 싶다, 이 흐름에 타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1번,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음, 1번 저는, 왜냐면 저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표현하는 걸 들어보면 제 유튜브를 리서치해보고, 그리고 제 수강생들이 저한테서 받았던 사람들이 키워드를 쭉쭉쭉 채우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저한테 수업을 받아가지고 코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 전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얼마나 다른지 그 연도수마다 다 다를 거예요. 2020년도부터 2021년, 22년, 3, 4. 그러니까 연도수가 쭉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심이고 이게 돈도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모멘텀 흐름이 안 되면 여기까지 제가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알아차리고 리서치를 하는 그 시작부터 아마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뭐 2년이 된다면 또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2년이 안 네. 되더라도 아, 휴먼 에너지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 이런 것쯤은 한번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번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몇 년 뒤에 가서 다시 저를 봤을 때 아마 좀 더 신뢰가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둔 건 절대 잊혀지지 않고 절대 이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런 인터뷰라든가 찾아보고 예, 계속 예, 많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노아의 방주는 예전에도 이제 PCM 수업 들으면서 노아의 방주에 당신들은 노아의 방주에 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 대표님처럼 이렇게 제가 휴먼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진짜 밑에 장에서부터 끌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다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저분은 다르네. 뭔가 다르네라고 단번에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에 탔고, 그리고 사실 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더라도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건데,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아울러서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